이렇게 부분과 전체를 분류를 했을 때 피부질환 중에서 분류되지 않는 피부질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피부질환의 진단 기준을 보면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다 갖춰야만이 그 질환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의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오진이 많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피부질환에서 오진이 많이 되는 경우는 피부질환의 분류 기준과 그에 따른 병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을 분류를 제대로 못하니까 잘못된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진단, 치료 이게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충 지루성 피부염을 습진,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주사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들도 많겠죠. 이번 시간에는 피부질환에 오진이 많은 이유를 부분과 전체 그리고 시간 축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쭉 따라오시면 되게 재미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질환에서 부분과 전체, 시간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환자분이 오셨어요.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피부질환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환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피부질환이 없는데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다고 하십니다. 쉽게 붉어지고 뭐만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런 민감성 피부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환자분은 민감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민감성 피부라는 건 지루성 피부염의 경증 상태이거나 지루성 피부염이 되기 전 단계일 수 있죠. 그래서 얼굴 전체 중에서 볼만 민감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비듬이 많이 나오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가 선크림 같은 걸 바랐을 때 뒤집어지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 민감성으로 보는 거죠. 홍조형 타입인지 주사 피부염인지 따끔따끔한 건지 아니면 여드름성인지에 따라서 민감성을 분류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분을 지루성 피부염의 전 단계 혹은 경증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즉 부분적으로 보면 피부가 민감한 건데 전체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전부 다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오셨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대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나면서 아토피가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들이 성인이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냐면 얼굴 눈 주변이 붉어진다고 오셨습니다. 이 병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전 보자마자 아토피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있었는데 다 사라졌다고 하세요. 근데 최근에 눈만 빨개졌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어렸을 때 심했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완화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환자분 배를 보니까 배에 닭살 같은 게 있고 피부가 건조하시거든요. 까실까실해. 즉 아토피 피부염의 경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눈 주변으로 아토피가 올라온 거죠. 아토피 피부염이 흔히 얼굴로 발생을 했을 때 눈 주변으로 해서 귀 라인으로 퍼진다고 했죠. 그래서 눈만 빨개지거나 눈 주변이 붓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환자분들이 피부염이 접촉성으로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눈만 딱 보고 아토피인 줄 알 수 있죠. 왜? 아토피의 양상이 있거든요. 눈 주변으로 붓는 양상이 있죠. 그래서 얼굴을 봤더니 인중도 이렇게 가로줄 무늬가 있어요. 이게 태선하거든요. 그리고 목에도 보면 목에도 주름이 쫙쫙쫙 가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이 목에 주름이다라고 얘기했죠. 즉 전체적으로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고 부분적으로 보면 눈 주변의 습진이죠. 그런데 부분과 전체를 만져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으로 쉽게 진단하는 거죠. 즉 아토피 피부염의 경증 상태는 아토피로 진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분과 전체 중에서 부분만으로는 아토피인 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분과 전체로 보게 되면 아토피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눈만 봐도 아토피, 입술만 봐도 아토피죠. 그래서 제가 구수염에서 뭐라 그랬어요? 박탈성 구수염에서 가장 흔한 건 화폐상습진, 아토피, 지루성 세 가지라고 했죠. 이 관점에서 보면 입술만 딱 봐도 구수염인데 아토피성이에요, 지루성이에요, 화폐상습진이에요 라고 쉽게 진단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부분과 전체를 분류를 했을 때 피부질환 중에서 분류되지 않는 피부질환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부분과 전체를 유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피부 질환의 진단 기준을 보면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다 갖춰야만이 그 질환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아닐 때는 모른다. 아니면 습진이다. 아니면 상세불명의 피부염이다. 상세불명의 가려움증이다라고 하는 진단할 수조차 가치가 없는 병으로 진단하는 거죠. 상세불명의 가려움증, 이게 무슨 진단이 돼요? 치료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진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축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오진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 아토피 피부염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민감성 피부의 전 단계를 예를 들었어요. 아토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피부 질환을 치료하러 피부과를 갔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지, 가족들이 아토피가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병이 과거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판단을 해야만이 피부 질환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다시 아토피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다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으로 변형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했죠. 습진의 경향성은 아토피에서 아토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토피에서 지루성으로 갈 수도 있고, 지루성에서 지루성으로 갈 수도 있고, 지루성에서 아토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시간축인 겁니다. 그 시간축을 좀 더 길게 늘어볼까요? 엄마 아빠의 과거력을 볼 수 있겠죠. 엄마 아빠 중에 혹시 아토피가 있거나 지루성 있는 분 계시는가요? 물어보면 엄마가 지루성이에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아토피인 거죠.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왜? 습진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엄마가 지루성인데 아들이 아토피일 수 있고, 엄마가 아토피인데 아들이 지루성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치료할 때 가족 단위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가족 단위 환자가 오셨는데 엄마 그리고 두 딸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료를 하시는데 엄마는 아토피, 딸은 지루성, 또 한 명은 아토피인 경우들이 있죠.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족력이라고 하면 질환에서 질환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축으로 보면 습진에서 습진으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했죠. 즉 아토피 비염 하나를 진단할 때도 엄마 아빠가 어떤 질환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환자분의 어린 시절에 어떠한 병을 앓았는지를 파악을 하고 현재 상태를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를 봤더니 지루성이에요, 아토피예요, 화폐상습진이에요,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조직검사를 했더니 건선이에요라고 오진을 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화폐상습진인데 건선으로 오진을 했거나, 즉 시간축을 빼고 보게 되면 현상적으로 딱 해부학적인 모습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틀린 경우들이 많다라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만 보고도 아토피로 진단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아토피가 심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눈만 빨개요. 그러면 아토피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만 붉게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긴 하죠.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고 한다면 머리를 보겠죠. 그래서 머리에 비듬이 있는지, 머리가 붉은지, 머리에 냄새가 나는지를 판단을 하고 지루성 피부염의 과거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머리에 기름이 많았는지, 머리가 가려웠는지, 머리에 뭐가 났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환자분이 옛날부터 머리가 기름이 많고 머리에 뭐가 많이 났고 비듬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과거력을 갖는 거죠. 즉 시간축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시간축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에서 종합해 본 것 같이 시간축이라는 건 이 질환이 어떠한 자연사를 거쳐서 어떠한 질환으로 변형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습진은 습진으로 가고 건선은 건선으로 가고 여드름은 여드름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피부 질환의 시간축 선상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오진일 확률이 굉장히 적게 되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부 질환의 오진을 막는 방법은 부분과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전체라는 틀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전체에서 어디에 속한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부 질환의 시간축에서 어떠한 시간을 달리고 있는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의 피부염이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와 시간이라는 틀에서 보면 진단은 굉장히 쉽겠죠. 이 병이 어떻게 달려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